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와 악기를 쥔 여러분들의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 가장 평화로운 길이요, 가장 자유로운 길이요, 가장 평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서남 이양구 회장. 올백머리의 멋쟁이 신사였던 당신은 냉면을 참으로 맛나게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종종 하루에 두세 편씩 영화를 보시던 영화광이기도 하셨지요. 밤새 달린 기차가 새벽 도경역에 당신을 내려놓으면 늘 지친 기색도 없이 공장으로 달려가곤 하셨습니다. 신에게도 두려움 없이 배포를 드러내시던 당신이지만 시골길 꼬마들을 당신 차에 태워 친구처럼 놀아주셨고 젊은 인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때면 마냥 신이 나셨습니다. 기업을 넘어 늘 큰 세상을 먼저 생각하시던 당신의 뜻과 열정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을 하나씩 거두어 갈 때마다 당신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집니다. 소녀는 가난했습니다. 어렵게 소학교를 졸업했지만 상급학교 진학만은 장남인 형에게 양보해야 했던 소년 이양구. 15살의 소녀는 첫 직장을 얻습니다. 과자류 도매상인 함흥물산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한 그는 3년 만에 정식 사원이 되고 다시 3년 뒤에는 청년 간부로 빠르게 성장해 갑니다. 22살이 된 청년 이양구는 처음으로 대양공사라는 자기 회사를 세웠지만 국토의 분단으로 번창했던 사업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월남하여 홀로 자전거 행상을 한 지 1년 만에 동양식량공사를 설립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전쟁이라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그는 피난지 부산에서 타고난 판매 수완을 발휘해 설탕왕으로 다시 일어섰고 전쟁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1956년 그는 풍국제과를 인수하여 동양제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듬해에는 동업자들의 이탈과 자금난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동양시멘트를 탄생시킵니다. 마침내 동양그룹의 첫 장이 열린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가오나 어렵도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나로서 대단한 다행으로 한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오늘 이 양구라는 게 없다. 그 보통 사람 달라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 사람은 무슨 동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딴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양구 회장은 동양제과의 로고를 처음 만들 때 오망성 주위에 10개의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수만큼의 계열사를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그는 확실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기업가였습니다. 창업 이념이기도 한 정직과 신용을 평생 강조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으로 기업 이념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기업을 통한 인간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근대화의 역사를 함께 해온 동양은 이제 시멘트, 제과, 금융,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당당히 개척해온 이양구 회장의 굳은 의지가 동양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서남의 기업 철학 중 첫 번째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일 것입니다. 시멘트 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시설 투자로 6개월 만에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인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반 말에 신념이 기간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 기간 산업이 뭐냐? 우선 도로가 깎게 한다. 우선 집을 지어야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보면 그 양반이 다른 사람 다 집어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했거든요. 근데 시멘트 공장을 착수해가지고 평생 사업으로 나가는 걸 보고 좀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주력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을 뿐 아니라 삼척이 지금처럼 발전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양구 회장은 삼척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며 처음 사업을 일으켰던 이곳에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지금도 삼척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의 손길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서는 시멘트 가루를 시멘트 가루로 보지 않는 거죠. 거기서 집이 되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는 하나의 그 미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들이 드롭스 하나를 먹고 애들이 그걸 과자 하나 먹는 뒤에서 미래의 생명들이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과자 만드는 사람, 시멘트 가루 만드는 사람인데 사실 이분의 머릿속에는 시멘트 가루가 아니라 시멘트 가루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한국의 길, 도시, 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손가락만으로 제조 원가며 물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시멘트 공장의 연료를 석탄으로 바꾸게 하더니 오일 쇼크가 있었고 80년대 초에 이미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다며 동양제과 공장을 서해안에 가까운 이리에 신축하게 했던 서남. 이것이 사업가로서 타고난 자질이었다면 그에겐 성실성이나 정직성, 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남다른 노력가로서의 모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1979년 1월 달에 임원이 됐는데요.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회장실로 가서 인사를 드렸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이군, 자네 이제부터는 4시간만 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좀 먼저 떠오른 게 그 천평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밤 12시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잠깐 자시고 또 일어나서 배를 몰고 나가실 정도로.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는 그분이 어떤 이 아주 그 자체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멘트나 석면이나 이런 펄프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강도가 다른데 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죠. 그 원재료 많이 드는데도 두께가 다른 데보다도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전 어린 마음에 또 앞이 보이니까 회장님 이게 좀 얇게 하고 프레스도 좀 파운드 수를 줄여서 조금 엉성하게 그러면 좀 소프트하고 잘 깨지도 않고 또 원재료도 적게 들고 그렇다고 해서 품질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해서 빨리 이익을 좀 더 내고 또 클로즈 합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거리를 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제 만족과 서비스를 파는 건데 그건 정도가 아니다. 이양구 회장은 직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느닷없이 저게 뭐 같은가? 자네는 누군가? 라고 묻는 식입니다. 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직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했지만 피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직원들이 회사 발전의 기틀이라는 믿음과 애정이 묻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무슨 뭐 새를 그리기라도 그러고, 어떨 때는 무슨 이 수도꼭지에다 항아리를 그리기라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별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형도 조직이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별이 이렇게 돼 있지, 오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5각에서 오는 것이 다 가운데 이게 총체적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다시 다 오각으로 나가는 거다. 그에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양시멘트의 부도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아 죄인처럼 쫓겨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시련에 굴하지도 시류에 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집념과 열정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일어서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업인으로서 그가 가졌던 가장 뛰어난 자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 못 주무시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거보다도 막 그런 90사태가 나고 나니까 그 선의의 채권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채권자들하고 합의 단계에서는 당신께서 아는 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손수 다 찾아가셨어요. 기업가라는 게 저런 굳은 의지가 있구나. 아주 말이야 불멸의 의지가 있어요. 동양에서 기업가 안 죽는데 이게 두고 봐라 이게. 그 신념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뛰는 거지. 어린 날에는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자라서는 사업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평생 사람들을 통해 배우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학자, 경제인,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이 넘는 젊은 석학들과 어울려 밤새워 토론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 대한 조건 없는 투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로 스폰서해 주셔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이양구 회장님 댁이 찾아가서 그 당시에 제 부가현동에 댁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매일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때로는 뭐 1시, 2시까지 얘기하고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양구 학파라고.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청평에 가면은 그 외딴 별장 속에서 달을 보고 모타보트도 좋아하시나 모타보트 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환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무에서 유를 창조를 그 당시에 이양구 학파가 나라를 일으키는 주시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들에게 그는 소크라테스 리로 통했습니다. 그가 유불선과 기독교, 풍수사상과 동양철학 등을 하나로 녹여 만든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세의 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게오르교도 그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설파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첨단의 시멘트 공장 안에서 천신제를 지내거나 전국 명산을 다니며 쇠말뚝을 뽑았던 것도 그가 가진 동양 철학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도저히 이건 책에서도 보통 내 머리로서는 또 그런 우리의 교양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던져주는 말씀을 하신다. 이 양반은 말이야 철저하게 이양구 철학이 있어요. 이제 미래의 아시아 세계 역사는 동양에서 일어난다. 동양의 센터가 누구냐? 코리아다 이게. 이게 그 양반 그때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밤낮 싸움한 거야. 에? 나만 만나면 싸우니까 막 나는 막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그러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배웠던 동양의 사상, 남들이 신비주의라고 비웃는 그것이 그 올림픽 때 벽을 넘어서를 내가 그 기획하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천지인 사상 뭐 이런 거 그 안에 그 문화적 장치된 것이 이양구 회장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그 머리에 떠올라서 그걸 했거든요.
그는 또한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영화배우의 꿈을 아쉬워하며 영화관을 찾곤 했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는 극장을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간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단성사의 그 내일을 향해서 쏴라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시고 극장을 가서 끝나고 나니까 5시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난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5시에 끝나고 막 대개 매시고 왔더니 선대 회장님 가모님께서 막 내일 결혼할 사람을 붙잡고 극장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야단을 하셔서 막 저는 몸둘 바를 몰랐고 그때 이제 회장님 말씀이 그것도 일이다. 도자기나 고소화에 대해 경지에 달했던 그는 예전에 봐두었던 불상을 다시 보기 위해 문 닫힌 골동품 가게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가 하면 한밤중에 홀로 깨어 도자기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골동품이 무슨 돈이 되려고 해서 사재인 게 아니야. 그 속에 숨어 있는 동양적인 철학, 한국인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당 그림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화초의 그 화충, 벌레와 그 이 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하고 즐기시고.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는 일과 기업가가 기업을 일구는 일은 다르지 않다. 그는 단지 철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기업인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기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약혼녀와 헤어졌다가 거제도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양구 회장은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거구를 움직이며 청소를 돕는 남편.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냐 물은 뒤 그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었던 아버지. 그는 지인들로부터 사업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곤 했습니다. 이양구 회장은 크고도 가까운 사람이었고 사업가며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구도쇠인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지인에게는 목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처럼 무서웠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처럼 자상했다고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두기로 합니다. 가슴 속엔 기업보다 큰 세상을 품었고 늘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진리를 묻고자 했던 크디 큰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다가 갔다고 말입니다.